요즘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옆에 누운 배우자를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만 가득해지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유난히 힘겹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그냥 체념하고 계십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한때 찬란했던 젊음의 에너지가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이대로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약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셔서 수십만 원씩 들여가며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약들이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신 채 말이죠.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70대 남성의 무려 80% 이상이 활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단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엉뚱한 방법들만 시도하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지난 32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행동심리학자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씨앗이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싹을 틔우듯 우리 몸의 활력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제약회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천연 활력 증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단 5분 투자로 70대에도 30대처럼 왕성한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73이신 김태임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셨죠. 아내인 박순자 여사님과는 결혼한 지 48년째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자랑스러운 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는데 이제는 알람을 3번씩 맞춰놓아도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등산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김태임님은 자신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김태임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셨어요. 비뇨기과를 찾아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며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짜리 약이었어요. 처음 몇 번은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는 점점 떨어졌고 오히려 두통과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만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서 밥맛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약값으로만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온갖 건강식품도 구매했습니다. 홍삼, 마카, 아르기닌, 아연, 비타민 D 등등 효과가 있다는 건 다 사서 먹어봤어요. 한 달에 건강식품비로만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먹다만 건강식품 통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게 없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것도 해봤고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쳐서 매일 2시간씩 운동했는데 몸만 더 피곤해질 뿐 별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릎 관절만 더 나빠져서 병원에 또 가야 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굴, 장어, 미꾸라지 같은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먹었어요. 한 달에 외식비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내는 매번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쳐갔고 김태임님 본인도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 게 지겨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다들 건강하게 골프 치고 등산 다니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임님만 집에서 쉬었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혹시 집에서 밤새 고생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웃었지만 김태임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죠. 예전에는 손을 잡고 자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김태임님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건가?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비, 특별식단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80만 원이 나갔어요. 3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을 썼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고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임님은 점점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거울을 보면 생기 없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태임님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방법들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죠? 첫째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끝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70대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할까요? 간단합니다. 약을 팔아야 하니까요. 병원과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어주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15만 원짜리 약을 10년만 먹어도 1,800만 원입니다. 전국에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100만 명만 있어도 얼마나 큰 시장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해서 약을 처방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약들의 부작용입니다. 활력 증진을 위해 먹는 약들은 대부분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게 전신 혈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도 확장되니까 두통이 생기고 위장으로 가는 혈관도 확장되니까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나 높았다고 합니다. 순간의 효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무서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이런 정보는 작은 글씨로 구석에만 써놓거든요. 둘째로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홍삼, 마카, 아연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광고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난리인데 정작 먹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의 유효 성분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평균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흡수율은 더 낮아집니다. 캡슐이나 알약 형태로 먹으면 더더욱 흡수가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일 성분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연만 먹는다고 해서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연이 작용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와 호르몬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가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엔진, 타이어, 배터리 모두가 제대로 작동해야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몸도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식품 회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면서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쓰면서 효과도 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돈이면 정말로 효과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셋째로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작정 강한 운동을 하시면 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쿼트 100개, 팔굽혀펴기 50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운동하시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나이가 든 몸에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은 상하고 오히려 만성 피로만 심해집니다. 특히 심한 운동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오히려 늙어가는 속도만 빨라지는 셈이죠. 더군다나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테론 같은 활력 호르몬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활력은 안 생기고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넷째로 식단에 대한 오해입니다. 굴, 장어, 미꾸라지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이런 음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과 균형입니다. 매일 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이런 특별한 음식들은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장어를 구우면 기름에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미꾸라지를 끓이면 열에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결국 비싼 돈 주고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회사들이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말입니다. 커피에 딱 2가지만 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건강식품도 필요 없고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만 제대로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쉽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15만 원짜리 약을 사겠습니까? 누가 3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겠습니까?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회사는 이 방법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무너지니까요.
자,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계피와 생강, 그리고 커피의 황금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피의 놀라운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쿠마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더 많이,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좁은 수도관으로는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못하죠. 그런데 수도관을 넓히면 물이 콸콸 흐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좁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혈류가 원활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계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염증 제거입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호르몬 생산이 방해받습니다. 마치 공장에 불순물이 쌓여 있으면 제품 생산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계피는 이런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 생산에 계피가 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게을러지는데 계피가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생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천연 난로와 같습니다. 생강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진저롤은 계피의 쿠마린과 비슷하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계피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면 생강은 혈액 자체의 흐름을 빠르게 만듭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넓히는 것과 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계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류량이 단독 섭취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이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율은 12%나 증가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테스토테론 같은 활력 호르몬은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잘 만들어집니다. 몸이 차갑고 대사가 느린 상태에서는 호르몬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들이 활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생강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마치 녹슨 기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기능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된 재료로 호르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그냥 잠 깨는 음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커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을 맑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추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깨어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흥분성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것들이 테스토테론 분비를 간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더 중요한 건 커피 속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입니다. 남성의 몸에도 소량의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테스토테론이 줄어듭니다. 클로로겐산은 이 에스트로겐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테스토테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거죠. 커피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 조절제인 셈입니다. 커피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아디포넥틴은 좋은 지방 호르몬인데 이게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은 호르몬 생산의 적입니다. 커피가 염증을 제거해주니까 호르몬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계피가 혈관을 넓히고 생강이 혈류 속도를 높이고 커피가 심장 박동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혈액이 콸콸 흐릅니다. 특히 남성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둘째, 호르몬 생산이 극대화됩니다. 계피가 부신을 자극하고 생강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커피가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합쳐지면 테스토테론 생산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약물처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셋째,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생강의 진저롤,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녹슨 부분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세포가 젊어지고 장기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넷째,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생강이 몸을 데워주고 커피가 각성시키고 계피가 혈류를 개선하면서 온몸에 따뜻한 에너지가 돕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커피 한 잔을 평소대로 드립니다. 뜨거운 물 200ml 정도의 커피를 타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고 원두 커피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뜨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뜨거워야 계피와 생강의 성분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계피는 분말 형태로 준비하세요. 시중에 파는 계피 가루면 됩니다. 커피 한 잔에 작은 숟가락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계피 맛이 강하니까 적응이 필요합니다.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때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생강은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갈아서 커피에 넣으세요. 생강즙이 커피에 섞이면서 알싸한 맛이 납니다. 만약 생강 가는 게 번거로우시면 시중에 파는 생강 분말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분말은 농도가 진하니까 반 티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세 가지를 다 넣었으면 잘 저어주세요. 2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마시면 좋습니다.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맛이 쓰거나 매워서 힘드시면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꿀도 천연 에너지원이고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여기에 마카 분말까지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마카는 페루에서 나는 슈퍼푸드인데 성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지구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마카 분말 한 티스푼 정도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커피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세요.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계피와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갑자기 많이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절반 양으로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만약 속이 쓰리시면 우유를 조금 섞어서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임산부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가 자궁을 자극해서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이 방법은 피하세요. 넷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피와 생강이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같이 먹으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커피 때문에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되지 않도록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밤에 배우자와 함께 할 때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태임님 기억하시죠? 3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효과도 못 보셨던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딸이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아버지께 권해드렸거든요. 처음에 김태임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사서 매일 아침 커피에 넣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맛이 좀 특이해졌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죠. 3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김태임님과 부인 박순자 여사님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침실에서의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분 모두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대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김태임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2번씩 등산을 다니시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러 다니십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자랑스럽고 아내를 대할 때 당당합니다. 약값으로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던 돈도 아꼈습니다. 건강식품 30만 원도 필요 없어졌고요. 지금은 계피, 생강, 커피 재료비로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3년 동안 쓴 돈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김태임님만이 아닙니다. 81살의 최영수 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당뇨까지 있으셔서 더 힘드셨는데 이 방법을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최근 검사 결과가 3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요. 75세 이순재님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한겨울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한 달 마시고 나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순환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다니신대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모두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계피와 생강을 넣은 커피 한 잔,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특급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 계피차를 한 잔 더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피 스틱 하나를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서 마시세요. 카페인이 없어서 잠자는 데 지장이 없고 밤사이 혈액순환을 계속 도와줍니다. 또 일주일에 2-3번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썰어서 끓인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피와 생강의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둘째,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깁니다. 자연이 준 재료로 충분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커피에 계피와 생강을 넣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이 정상화됩니다.
넷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최소 한 달은 매일 실천하세요. 그래야 몸이 변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임산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장이 약하면 공복을 피하세요.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2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3개월 후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들을 써보셨나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커피를 직접 만들어 드시고 나서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계피와 생강이 적절한 양이 궁금하시다거나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조심할 점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게 그냥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버튼입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중에 활력 저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 쪼그려 앉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급 정보입니다.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김태임님처럼, 최영수님처럼, 이순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계피와 생강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특별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실천하시면 몸이 반드시 답해줍니다. 잠자고 있던 활력이 깨어납니다. 사라졌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멀어졌던 배우자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계피와 생강을 넣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믿으시고 시작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